자, 다음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까지 이제 대칭이동에 관한 얘기, 이제 대칭이동에 관한 얘기를 두 파트로 나눠서 또 우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할 이야기는 그 338쪽에 그 점대칭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338쪽에 나와 있죠. 그 부분 잘 보세요. 먼저 그 좌표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x축 그리고 이거 y축.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 예를 들어 여기가 a, b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을 갖다 x축에 대칭이동을 시켜. 대칭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어진 x축이란 직선을 갖다가 중심으로 접어요. 그럼 이 점이 여기 잉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얘를 갖다 딱 접게 되면 찍혀진 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점이 이 주어진 a, b를 x축에 대칭이동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를 갖다 이렇게 선을 쭉 이어보면 이 점에서 만나고 이 좌표는 당연히 a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좌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반대로 요만큼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야겠죠? 길이가 똑같은데 얘는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좌표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b.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b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점을 갖다가 우리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 뭐가 바뀐다? y좌표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에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y축에 대칭을 시키면 뭐가 바뀐다? x좌표가 마이너스 a로 바뀐다. 그럼 반대로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y=x에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부호가 둘 다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일 때는 부호가 둘 다 바뀌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성질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이 x축이라는 것은 축의 방정식 자체가 y=0이에요. y축은 뭐야? 당연히 x=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원점이기 때문에 이 각각을 둘 다 성립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x축, y축 원점 대칭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교재 338쪽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339쪽이죠.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의 이동이 좀 달랐는데 대칭이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대칭이동에 관한 얘기예요. 이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점과 도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에 나와 있는 x, 그래서 x축 대칭시켰다. 그럼 원이 됐든 직선이 됐든 모든 도형의 y의 부호를 전부 다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일 때는 당연히 x의 부호를, 그다음 원점 대칭일 때는 둘 다 바꾸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좀 특정한 대칭이동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y=x의 대칭, 그다음 y=-x의 대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칭이동은 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좀 뒤쪽에서 아마 다음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대칭이동이 딱 나오면 두 가지 대상인데 뭐냐면 주어진 원래의 점이 있죠. 그리고 옮겨진 점이 있어. 대칭이동을 시킨 거지. 그럼 얘네들끼리 있는 선분을 갖다 중심으로 보면 여기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죠. 그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수직이고 여기가 똑같이 이등분하고 있어. 그래서 수직 조건, 그 다음에 중점 조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대칭이동을 모두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 대한 선대칭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y=x의 대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거야. 좌표 평면 2에 x축 그리고 이게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y=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y는 x야. 그럼 여기에 임의의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놈을 갖다 대칭 이동을 쭉 시켜야겠죠? 그럼 여기 점이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할까? a', b'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럼 얘네들끼리는 어떤 관계야? 여기가 수직이고 그리고 이등분의 관계가 돼.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a', b' 두 개죠.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쓰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이 바로 뭐다? 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뭐냐? 그러니까 수직이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게 있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 기울기를 구합니다. 얼마죠? a-a' 분의 b-b'.
이것이 바로 기울기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역시 마이너스 1인 것이야. 그럼 두 번째는 요런 거에 대면 중점 조건이라고 했죠.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2분의 중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x좌표는 2분의 a, a 프라임.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뭐냐? a 프라임, b 프라임을 갖다 구하는 거니까 먼저 이 둘을 갖다 자리 바꿀게요. 얘를 넘기게 되면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라는 것이 a 마이너스 b 아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 얘를 갖다 넘길게. 양변에 a 마이너스 a 프라임을 곱하면 마이너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넘으면 플러스 동그라미. 그러니까 b 마이너스 b 프라임 더하기 동그라미가 0이니까 얘들이 합이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a 더하기 b. 자, 그래서 증명 과정을 보여드리고 우리는 이제 결론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변변 더하겠습니다. 변변 더하게 되면 2배 a 프라임이 뜨비가 돼. 그래서 a 프라임이 b야. 그러니까 요 a 프라임 자리가 바로 b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변변 갖다 빼버리게 된다면 거꾸로 뺄게요. a 프라임 없어지죠. 2b 프라임이라는 것은 2a. 그러니까 얘가 바로 a. 한마디로 a, b를 갖다가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b, a. 자리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b, a로 이렇게 바뀌어. 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y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키면 xy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이렇게 바뀌어요.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이야기는 이 5가지만 알고 계시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41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3번이에요. 전피가 마이너스 3,3인데 얘를 이제 문제를 보시고 그냥 눈 읽고 밑줄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문제성을 정리를 해가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라고 할 때 그냥 필기만 딸랑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문제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게 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주저리 설명을 하는 거야. 누군가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혼자 문제를 풀 때도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딱 보고 문제를 먼저 천천히 정독을 하시고 문제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 점P가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요. 그 점의 좌표가 Q야.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갖다 다시 이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 점의 좌표가 R이 된다. 그래? 물론 좌표 평면에다 옮겨도 당연히 옮기겠죠. 좀 이따 옮겨보겠지만 Y축 대칭을 시켜보면 어떻게 된다?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여기는 3,3이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데?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다 잘 보세요. 실제로 마이너스 3,3이라는 점이 여기 존재하지. 그렇지? 마이너스 3,3이라는 점이 P야. 그다음 얘를 갖다 Y축 이동시키니까 이 점의 좌표가 바로 Q가 되겠죠. 3,3이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 시키니까 이 자리가 바로 R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는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직각 이름이 딱 나오네. 밑변이 얼마죠? 밑변을 6이라 하고요. 높이도 6. 그래서 넓이 구하시면 2분의 1 밑변 높이 계산하시면 36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7번 동영상 멈추시고 이거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더 좋겠죠? 앞쪽에 나와 있긴 하지만 897번이에요. 직선 y는 2x 플러스 5가 있어.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y 콜 x에 대칭 이동시킨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죠? y축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까? y축을 대칭이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고, 그죠? y 콜 x에 시킬 때는 아까 뵀니? a, b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b, a로 바꾸는 거니까 x 자리에 y 자리에 x, y 순서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하시고 이 자리에다가 y를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해. 그냥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라겠으니까 한쪽 넘겨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0 또는 뭐 y에 대해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시간 갈게. 이 문제 아래 있죠? 그 898번이 있어요. 그제 898번 위에다가 99라고 써주세요. 이거 들은 학생만 선생님이 알아주세요. 898번 위에다가 99
반드시 쓰셔야 돼요, 지금. 자, 그리고 뒤로 가서 343쪽 901번 문제 보겠습니다. 901번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한 후 원의 중심이 요놈 위에 있다. 허허, 뭡니까? 아까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 원의 이동은 중심 이동이든 아니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그냥 선생님이 도형이 원의 이동이라고만 했죠. 무조건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 x제곱 더하기 a의, 그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이 완성될 테고 이 두 개에서 y-3의 제곱이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물론 차분하게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 y-3의 제곱 이퀄 a 제곱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3이니까,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이동시킬게요. 원점 대칭 이동시키라고 했으면 처음에.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냥 끝이네? 그럼 원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대? y는 5x 플러스 7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있다? 성립한다.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3, 5a 플러스 7. 그래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a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905번 문제예요. a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얘를 갖다가 x축에 y축에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런 직선이 얘의 넓이를 이동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y 더하기 30은 0이야. 일단은 순서대로 할게요. y축 대칭 이동시키니까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지. 그렇죠? 자, 바꿔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의 넓이를 이동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넓이 등분하는 거 우리가 도형에서 많이 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삼각형을 하자 했지. 이 주어진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등분한다. 대등변에 중점을 지난 직선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각형은 어디를 지날 때 이등분한다? 바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 이등분한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어디를 지나야 돼?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야 이등분하겠죠. 중심 옆에 딱 나오니 x제곱 마이너스 6x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y제곱 마이너스 10y니까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3,5가 되겠죠. 3,5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넓이를 이등분하고 있으니까 3,5가 여기에 지나도록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a 값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9번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909번 마지막인가? 맞아 봅시다. (909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또 원이죠. 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중심을 봐야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일단 표준을 고쳐볼게요. 왜냐면 맨 끝에 직선이 나와 있어요.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앞에 평행이동에서 마지막 문제 했었죠? 어떻게 했니? 원과 직선이 나왔으니까 접할 때 d는 r을 이용하는 거니까 일단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3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하고 9 빼주니까 얼마가 되니?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5. 반지름이 루트 5인 이런 원이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래. 뭘로 갈까? 원의 이동이니까 중심만 가져갈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이 원의 중심이야. 그렇지? 그럼 이 원의 중심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자, 평행이동할까?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하니까 마이너스 3, 얘를 갖다 2만큼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동이 됐죠. 그런 다음에 y축의 대칭 이동시키래요. y축의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바뀐다? 반대로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됐고, 그 이동한 원이 라고 돼 있어? 그럼 얘가 중심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x-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반지름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거기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2y 거기 k는 0과 접한다고 했으니까 d는 r,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써드렸죠. 찾아보라고도 하고 여기에다가 써드렸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거예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얼마니? 5분의 중심 대입한 절대값이야. 3,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1 더하기 k의 절대값, 이것이 얼마인데? 단지는 루트 5와 같아야겠죠. 그래서 1 더하기 k의 절대값이 5가 돼서 k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죠? k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6.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에 걸 먼저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대칭이동 1번식이지 대칭 2번식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반드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푸시고 해서 사진을 올려주시고 질문할 사항 개인적으로 카톡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을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필기하세요.